자, 이제는 지난번에 서울 수도권 경기 그 인천 지역을 봤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지방 쪽 광역시 그다음에 지방 시군구 이 지역을 좀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엑셀 파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9월 21일자 지난번에 나왔던 시황을 좀 간단히 이번 지방장위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부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달서의 매매 가격이 강세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전 지역의 매매가 전세가 강세.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 중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은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춤한 모습, 그다음에 충남 쪽에서는 청주의 매가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이 지역에 있는 청주 흥덕구 지역의 전세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안 일부 지역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주나 계룡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덕진구 지역이 전세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북 포항이라든지 아래, 그 아래 창원이나 성산 의창구 지역이 굉장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번 주 10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부산의 매매가와 그 아래 전세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운대구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11일 주차에 접어든 지금 현재는 해운대구의 강세는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강하게 나타났던 금정구의 매매가 강세는 약간 주춤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그 옆에 남구, 연제구, 수영구, 그리고 강서구 지역까지 조금씩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원래 지난장 같은 경우는 그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의 그 규제 강화, 그 다음 외곽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방권역에서도 아마 제1의 도시인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운대구의 강세가 옆으로 조금씩 번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까지의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그 주변에서는 똘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나머지 지역, 남구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해운대구는 그렇다 쳐도 금정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전세 가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약간 동기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은 강세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대구하고 광주 부분인데요.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성구와 달서구의 강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남구 지역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달서구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왜냐하면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강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달서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성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색깔은 좀 옅어 보이지만 조금씩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강세로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어서 수성구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뭐 안 좋다라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재밌는 거는 북구 지역에 조금 강세가 나타나기 다시 시작했네요. 자, 이 부분은 결국 아까 부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주변으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이 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주 큰 강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때 광산구가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전세 가격 역시도 지금 광산구 지역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더더구나 이번 주차 접어들어서 광산구의 전세 가격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광산구의 강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이 이렇게 색깔로 좀 강하게 변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아서 아직 광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가지고 다른 지역처럼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대전하고 이제 울산을 비교를 하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동구의 강세가 이번 주에 들어서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서구와 유성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서구 지역이 여전히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성구는 살짝 주춤했는데 그 옆에 동구가 매매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강한 모습을 새로 나타냈던 이 동구를 가지고 다시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역시 전세 가격 강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 강세가 매매 가격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 서구의 전세 가격 강세는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서구 지역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지금 세종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매매 가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세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구 같은 경우가 여전히 그 나머지의 강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구, 남구, 그리고 새롭게 북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역시 또 매매 가격 역시 북구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광역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공통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매매 가격이 원래부터 선호되는 지역들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주변부로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번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에서 이 전세 가격 상승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부로 갭 벌리기를 했으면 갭 메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게 맞는 방향인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대놓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울주군도 역시 조금 전세 가격이 그동안 움직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광역시는 인천은 앞에서 예전에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매가의 강세, 그 다음에 전세가의 강세와 함께 주변부로 확산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지방 쪽입니다. 지방 그 시군구 쪽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강릉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뭐 강릉의 움직임이 예전에도 잠시 8주차에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전세 가격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강원도 하게 되면 뭐 강릉보다는 사실 춘천이나 원주 쪽의 움직임을 좀 많이 봤던 게 사실이고, 원주 쪽에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갔던 상황에서 원주가 좀 주춤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전세가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주의 전세 가격이 그동안의 움직임에 비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원주 지역이 지금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이 전세가의 반등 패턴이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움직이는 원주의 매매 가격 역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춘천의 전세 가격도 역시 원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춘천의 그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강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쪽에 관심을 두신 분이라면 이 지역의 뭐 신축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인데요. 충북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 지역의 굉장한 약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주 지역은 지금도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흥덕구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흥덕구 지역에 약세를 보이는데 전세 가격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인지 다시 11주차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흥덕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전세 가격은 여전하게 나타난 모습을 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이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조금 고통을 받았던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흥덕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흥덕구가 조금 다시 회복되는 모습 또는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상당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뭐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뭐 단편적이지만 충주의 매매 가격이 조금 상승했고 제천의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 제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 충북 지역의 그 중소도시 쪽으로 움직임이 이 전세가격 상승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청주 지역을 조금 한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천안의 강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세 가격도 동남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뭐 한 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의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천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공주와 계룡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데 공주나 계룡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대전권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의 전세 가격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도표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공주는 이번 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주춤해진 것을 보면서 이 공주 지역은 한 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계속 강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계룡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계룡의 전세 가격이 강하게 치는 모습이 있다면 이 계룡의 매매 가격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전에 상대적으로 외곽 도시이기 때문에 이 대전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투자자가 좀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7.10 대책 직전에 많이 들어갔던 당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과 전남을 보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덕진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덕진구의 전세가 강세는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음 주까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북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주춤한 동네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순천의 강세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가 조금 약세를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이 순천 지역은 전세 가격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남권에서는 지금 현재 순천의 움직임이 가장 좀 강해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광양의 움직임이 좀 세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조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일단은 전남 쪽에서는 순천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하고 경남 지역인데요. 경북하고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안동 지역은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항이 굉장히 강세다. 지금도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포항의 북구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남구가 주춤한 반면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포항이 아주 뭐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어느 정도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포항이 계속 이 강세를 이어질지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이제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는 좀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남권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산 의창구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서 좀 낮은 편.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니네요. 다만 성산 의창의 경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 주 들어서 진해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리고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다른 그동안 봤던 어떤 움직임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해구 지역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 김해 지역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김해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이었고 부산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좀 김해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라서 김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번 대책 이후로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김해 매매 가격이 움직임을 아직 보여지지는 않는 반면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양산하고 이 김해가 이 부산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가장 그래도 움직임이 번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네는 김해인 것 같다. 물론 양산은 초반의 움직임보다 지금 전세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동네는 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방권역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 6개 광역시를 전부 다 통틀어서 매매가 상승률하고 전세가격 상승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광역시 전체적으로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의 기울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11주차 들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 지난번에 서울 수도권 얘기할 때처럼 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지방 6개 광역시마저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이 11주차의 매매가 광역시의 강세도 여전히 좀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의 상승률보다 전세가의 상승률의 기울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는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광주는 좀 패턴이 좀 일치하는 패턴이 없어서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매매 가격은 또 더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울산의 매매가 전세가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 움직임이 조금 더 기울기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울산의 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 역시 어떻게 될지를 좀 한번 지켜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군구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데 전세 가격 상승세는 그래도 기울기가 조금 더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주 특히 이제 흥덕구의 그 전세 가격 강세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청주 지역을 굉장히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 전체 매매 가격 움직임에 비해서 전세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움직임이 매매 가격 움직임보다 좀 기울기가 좀 상당히 좁혀들고 있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전세 가격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별로 좋지 않은데 전세 가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경북도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건 없는데 전세 가격 강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경남 지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공통점은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 상승세가 7.20 대책 이후에 지방의 침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장을 강하게 버티게 만드는 그 요소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세 가격 강세가 앞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 내용을 봤었을 때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전국적인 전세 가격의 강세, 이 부분이 매매 가격을 오히려 밀어올리거나 버티게 만드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추이상으로 계속해서 12주차, 13주차 통틀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 강세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정부는 분명히 어떠한 대책을 또 마련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전세가격 강세는 매매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장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